이분도 모으다 어려워서 사연을 보내주신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작가님, 저희는 아들을 키우고 있는 40대 부부입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빠져나가는 돈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올라가는 물가, 월세, 그런데 제 월급만 그대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부업을 나가기도 좀 어렵거든요. 제 지출 내역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정말 답이 없네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한번 저희가 이분의 가계부를 좀 받아왔습니다. 지출 내역도 받아봤는데 작가님 함께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분이 40대 부부인데 24평 전세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전세로 살고 있는데 600만 원을 버는데 제일 밑에 봤더니 마이너스 5만 원이네요. 지출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지출이 엄청나게. 저축은 600만 원 중에서 내 집 마련을 위한 적금 50만 원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600만 원 벌어서 50만 원 저축하고 결국 한 달에 5만 원 정도 마이너스인 상태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 상태로 계속 간다고 하면은 이분이 자기도 모르게 돈이 빠져나간다고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빠져나간다는 것은 일단은 자기가 지출 통제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이것을 지출 통장을 통해서 만약에 세팅했다고 하면 이런 상황은 없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일단은 제가 여기서 좀 문제되는 부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 고정지출, 매달 나가는 지출 중에서 보험료가 30만 원이에요. 그죠? 보험료 30만 원인데 10만 원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텐데 10만 원으로 줄이면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 혜택은 더 크게 만들 수 있어요. 부부 보험료 맞죠? 그래서 여기서 20만 원을 세이브할 수 있겠죠? 만약에 줄인다고 하면은 보험료는 기본적으로 한 10만 원 미만으로 대부분 만들 수가 있어요. 설계사를 통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인터넷 보험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설계사를 통해서 보험을 가입하면 설계사 수당을 다 내가 낸 보험료에서 내야 되기 때문에 좀 비싼 부분이 있고 또 설계사가 조금 더 보험료를 비싸게 설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인터넷 보험으로 하면은 그 설계사 비용이 절감이 되고 저렴한 보험으로 보장 큰 보험들이 인터넷 보험에서는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변동지출은 이제 왔다 갔다 월마다 다를 수 있는 건데 품위유지비 50만 원. 지금 매월 5만 원 적자가 나는 상태에서 무슨 품위유지비입니까? 헬스장 꾸민비 이거 제가 볼 때는 50만 원에서 반으로 줄여도 될 것 같아요. 반. 예를 들어서 반 정도는 집에서 하고 반 정도는 헬스장 가서 하시고 그래서 여기 25만 원 세이브하고 꾸민비에서도 이분들 맞벌이시니까 직장 출근하시고 하면 화장품도 좀 사고 옷도 사고 이런 비용이 필요한데 이것도 과감하게 이렇게 줄여야 돼요. 그렇다면 꾸민비만 하고 헬스장을 끊어야죠. 운동을 위해서 헬스장을 가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지금 이런 품위주의 다 하면서 어떻게 집을 사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일단 부모님 용돈 50만 원 이건 참 마음 아픈 얘기인데 사실은 부모님이 진짜 오랫동안 키워주셔서 진짜 감사하신 일인데 제가 보니까 이분들이 양가 부모님한테 50만 원이면 각각 25만 원씩 낸다고 하면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는 사시는 것 같아요. 그냥 용돈 정도로 드리는 것 같은데 부모님이 되었을 때의 마음은 돈을 받는 것보다 마음을 받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요. 저도 사실은 용돈을 드렸었는데 용돈을 드릴 때보다 제가 전화통화하고 자주 찾아뵙는 것을 부모님들은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진짜 부모님이 진짜 경제적으로 힘들다 그랬을 때는 돈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죠. 사실 경제적으로 그냥 이렇게 용돈 정도 줘도 되고 그냥 필수적인 경비 같은 건 부모님이 갖고 계신 경우에는 이런 용돈을 드리는 것보다는 자주 전화드리고 한번 찾아뵙고 하는 것이 저는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찾아뵈면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용돈을 당분간은 못 드릴 것 같다. 대신에 자주 찾아뵙고 가끔씩 선물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잘하겠다. 이렇게 해서 좀 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뭔가 내가 이제 재테크로 잘 이렇게 불려가지고 그리고 사실 이게 더 효도예요. 돈만 주고 그냥 땡 하는 것보다. 나 효도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어려운 상태에서 돈만 계속 집으면 의무만 가중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보면은 점점 부모하고 더 소원해질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당분간 부모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자기 자산을 모으는데 조금 집중을 하셔도 부모님이 크게 기분 나빠하시지는 않을 것 같다. 자주 찾아뵙고 전화하면은 그게 더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교육비가 100만 원. 이 아들이 하나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한 아들한테 1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 평균 사교육비는 1인 기준으로 한 51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2배 정도 사교육비를 쓰는 거죠. 저는 평균 수준으로 낮췄으면 좋겠습니다. 평균 수준으로. 그래서 50만 원으로 낮추고 넷플릭스, 유튜브 10만 원인데 반으로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한 3년에서 5년. 종잣돈 마련할 때까지. 종잣돈 마련할 때까지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돈만 먹고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집중해야 될 시간은 있어요. 필요해요. 꼭. 3년에서 5년 집중해서 종잣돈 마련할 시기까지는 조금 허리띠를 졸라맬 필요가 있다는 거죠. 경조사비 30만 원인데 10만 원. 진짜 필요한 데만 가는 거죠. 진짜 필요한 경조사만 내는 겁니다. 진짜 필요한. 진짜 필요한 경조사만. 그래서 여기서 20만 줄이고. 그러면은 170만 원이 줄어들어요.
170만 원의 여유 자원이 생깁니다. 170만 원이. 그러면은 이분이 지출이 540만 원이었던 게 370만 원으로 줄어들어요. 네. 지출 비율이 월 소득의 90%에서 62%로 줄어든다고 와. 이렇게 되면은. 그리고 저축은 60만 원 했어요, 이분이. 10%. 600만 원에 10%, 60만 원 했는데 38%, 23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3, 4년 내에 내 집 마련 가능해요. 내 집 마련이란 게 사실은 다 내 돈으로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요. 종잣돈 한 1, 2억 있으면은 나머지 대출 받아 사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시면은 이분은 한 3, 4년 정도 되면 1억에서 2억 사이에 돈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모아놓은 돈이 한 5, 6천 있다고 한 2억 정도 될 거라고요. 그럼 2억 종잣돈에다가 대출 집을 마련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목표인 내 집 마련 이루어지는 그 시점까지는 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월급별의 적정 생활비는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까요? 평균 월 가계 소득이 한 5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380만 원 정도 쓴대요. 그러면은 평균적으로 75% 정도 내외를 쓰고 한 25% 정도 저축을 한다는 소리인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수입의 60%까지만 지출하자, 정해버리자, 세팅하자 하는 주장입니다. 물론 신입 직원분은 이거보다 더 많아야 됩니다. 더 줄여야 되고 지금 이 가정 같은 경우는 40대 가족 애도 있고 또 집안 살림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신입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지출을 50%를 넘지 못하도록 저는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이 정도 조금 약간 가정을 꾸리고 그러면은 한 60% 정도 범위 내에서 수정하자. 아까 그 사례 남자분은 90%였었어요, 지출이. 너무 그렇죠. 심하잖아요. 맞아요. 네. 60%로 줄이는데 이것은 지출 통장에 60%만큼만 넣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쓰면 돼요. 없으면 안 쓰거든요. 없으면은. 네. 좀 더 적극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지출을 줄일 수 없으면은 수입을 높이면 되죠. 그것은 이제 능력이 있어야겠죠. 네. 그 정도의 능력이 있으면 이 방법을 택하는 것도 괜찮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면은 내 지출을 제한하는 방법, 이런 방법으로 목표 생활비를 확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적정 생활비는 월급에 따라서 얼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월급의 60%로 그냥 확정했으면 좋겠어요. 저 개인적으로. 그냥 딱 확실하게 네. 월급의 60%. 50%면 더 좋고요. 40%면 더 좋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마지노선은 60%. 혹시 마시멜로 좋아하세요? 네, 좋아합니다. 그 마시멜로와 관련된 실험이 하나 있죠. 3살에서 5살 먹은 어린애들한테 마시멜로를 주면서 요거 15분 동안 안 먹고 있으면 2개 준다. 5분 동안 참으실 수 있습니까? 15분 동안? 제가 인내심이 좀 낮아서. 하지만 참아야죠. 참아야죠. 네, 참을 수 있죠. 네. 참을 수 있죠. 지출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출도 참아야 되거든요. 마시멜로 참는 거하고 똑같아요. 마시멜로 15분 참으면 2개 생기는 것처럼 지출 조금만 참으면은 아까 그 60만 원이 230만 원 되는 거 보셨죠? 네. 한 달에 참으면은 230만 원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런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네. 한번 보시면은 갑돌이는 월 수입을 하면 지출을 하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쓸 거 쓰고 남는 돈으로 투자를 해요. 이러면 돈을 못 모아요. 왜냐하면 지출하고 나면 투자하고 저축할 돈이 없거든요. 통장만 스쳐가죠, 월급이. 그렇죠. 그런 네. 상황이 계속되면. 그래서 갑순이처럼 수입이 있으면은 투자를 먼저 자기가 원하는 만큼 하고 나머지 돈으로 지출한다. 이게 세팅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투자의 세팅, 내가 내 수입의 40%는 무조건 나는 투자한다. 그럼 40% 세팅한 만큼 투자 통장으로 넣어버리면 되죠? 지출 나는 그 중에서 60%만 한다. 그러면은 500만 원 중에서 300만 원 지출 통장에 넣고 그 범위 내에서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지출이 그냥 알아서 통제가 돼요. 지출 통장에 돈이 없으면 결국 못 써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대로 나는 아껴야지 이러면은 굉장히 힘들어. 통장에 돈이 있는 한. 근데 통장에 쓸 돈만 딱 남겨놓고 전부 다 투자 통장에 이체돼 있잖아요. 그럼 투자 통장을 깨가지고 쓰기는 쉽지 않거든요, 솔직히. 쉽지 않죠. 네. 네. 그럼 지출 통장에서 내 나름대로 그냥 해결을 해요. 순서만 바꾸는 그렇죠. 건데. 순서만 바꾸면은 생활비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네. 투자부터 먼저 하고 지출을 하는 요 방법을 통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생활비를 아낄 수 있다. 요즘에 이제 투자를 하기가 너무 무섭고 그렇다고 예적금에만 넣어놓자니 아까운 것 같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1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내가 매월 저축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짤 것인가를 한번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상품에는 어떤 적립하는 상품에는 저축형 상품도 있고 투자형 상품도 있거든요. 저축형 상품이란 것은 예금, 적금과 같이 원금이 안 깨지는 상품. 대신 수익률이 좀 낮죠. 반면에 투자형 상품은 뭐 주식이나 펀드처럼 손실이 날 수는 있지만은 크게 수익이 날 수 있는 상품. 요걸 반반씩 투자하는 방법이 어떤가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수익률을 더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투자형 상품을 더 늘리면 되겠죠. 이것은 좀 공격적인 스타일의 사람들, 그리고 좀 젊으면서 계속 조금 수입이 계속 늘어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런 방식이 좀 좋을 거고요. 조금 나이가 들고 좀 보수적인 사람이라고 하면은 저축형 상품의 비중을 높이는 게 좀 낫겠죠. 어떤 사람이 1억을 더 빨리 모을 수 있을까요? 그래도 조금 투자를 적극적으로
투자를 좀 많이 하신 분. 예.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투자를 많이 하는 분들이 1억이라는 종잣돈을 못 모으는 사람이 더 많아요. 깨져가지고 꼭 투자 수익이 높은 것을 투자해야지 반드시 빨리 종잣돈을 모은다. 이것은 그냥 이론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내가 어떤 성향의 사람이냐에 따라서 1억을 빨리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보수적이다, 위험을 회피한 이런 분이라면은 1억을 빨리 모으는 방법이 소득을 높이는 방법이에요. 소득을.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소득을 높이는 데 집중을 하는 게 종잣돈 만드는 재테크 전략이 되는 거죠. 좀 공격적이신 분들, 나는 깨질 때 깨지더라도 난 크게 먹는 게 좋아. 이런 분들은 그런 상품들은 대부분 깨지기 쉽기 때문에 깨질 것에 대비해서 위험에 대비하는 방법들, 손실을 줄이는 방법들, 그 상품이 잘못됐을 때 다른 좋은 상품으로 갈아타는 좋은 정보망이나 지식,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투자 성향이나 상황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요. 내가 보수적인 사람은 나는 소득을 어떻게든 투잡을 하든 맞벌이를 하든 이렇게 해서 소득을 늘리는 게 1억을 빨리 모으는 방법이고, 난 공격적인 스타일이고 위험을 충분히 부담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이라고 하면은 위험 관리, 해지에 대한 방법들,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실험 경험도 해보고, 그 다음에 다양한 정보망 전문가들도 만나서 그런 거에 대해 상담하고 또 피드백도 받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가장 나쁜 것은 위험 회피형인데 펀드나 주식에 몰빵하시는 분들. 자기 성향이 아닌데. 그렇죠. 이제 이런 분들은 설령 좋은 수익률을 가진 상품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오히려 수익은커녕 굉장히 크게 깨질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은 조금 깨지면 엄청 스트레스 받거든요. 관리를 못해요. 그걸 대응하지 못해요. 다 잃는 거네요. 네, 그렇죠. 보면. 성향에 맞는 투자.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내 성향이 내가 뭔지 잘 모르겠다 그랬을 때 그냥 반반 하시는 거예요. 저축형 반, 투자형 반. 그래가지고 나는 저축형을 하니까 좀 답답하다, 그렇게 느껴지면은 투자형 상품을 좀 비중을 높이고, 난 투자형을 하다 보니까 좀 너무 위험한 것 같다 그랬을 때는 저축형 상품을 좀 비중을 늘리면 되는 거죠. 처음에는 일단 반반씩 시작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근데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저는 이제 위험 중립형 이런 방식으로 하거든요.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의외로 코로나 상황 때 굉장히 주가가 급락한 때도 있었고 또 급등한 적도 있었잖아요. 자산 손실이 크지 않아요, 그럴 때도. 왜냐하면 반이 저축형 상품에 있고, 오히려 크게 폭락했을 때 저축형 상품의 비중을 투자형 상품으로 좀 약간 옮겨가면서 손실 단가를 좀 낮추고, 그리고 좀 주가가 올라가면 빨리 원금 회복하고, 굉장히 유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금 청약저축은 저축형 상품이잖아요. 원금 안 깨지는 상품이죠. 거기 한 50만 원. 연금펀드 주식형입니다. 연금펀드 주식형, 인덱스펀드도 주로 주식에 투자하는 것 하면은 이런 쪽은 원금 깨질 수 있지만, 여기 또 시장이라는 게 보통 떨어질 때도 있지만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주가는 올라가니까, 그렇죠. 단기적으로 보면 깨질 수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양쪽에서 다 수익 날 수도 있는 거죠. 대신 대박은 없습니다. 대박은 없지만 쪽박도 없죠. 그리고 내가 이제 점점 소득이 해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더 추가 투자를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종잣돈은 늘어나게 되죠. 관리하지 않은 다른 사람보다는 훨씬 많은 속도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연금펀드가 상당히 좋은 게 뭐냐면은, 연금펀드는 세액공제를 16.5%나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내가 매월 50만 원씩 넣으면은 나중에 연말정산할 때 99만 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내 통장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통장으로 다시 들어와요? 네, 환급받을 수 있어요. 내가 낸 세금 범위 내에서 통장으로 다시 들어와요. 이렇게 세액공제를 그러니까 내가 낸 돈의 2배 정도가 다시 들어와요. 다음에 연말정산할 때. 뭐 개인 사업자라면은 종합소득 신고할 때 환급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금저축은 물론 나의 노후를 위해서 연금으로 목적으로도 좋지만은, 똑같이 50만 원 저축을 할 것을 그냥 적금에 넣는 것보다 연금저축펀드 같은 거에 넣으면 기본적으로 16.5%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수익률이 만약에 10%다 그러면은 26.5%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좋은데 단점도 있어요. 주의할 점 뭐냐면은, 중간에 해약하면은 16.5% 추징당해요. 그러면은 원금이 손해가 날 수도 있어요. 연금저축펀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연금 탈 목적으로 계속 가입하는 것은 괜찮은데, 좋은 상품인데 중간에 만약에 해약, 중도 해지 가능성이 있다 그랬을 때는 이 상품은 안 좋은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5년 후에 주택 마련을 하기 위해서 연금펀드에 가입한다, 이건 잘못된 선택인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좀 돈이 부담된다 그러면은 50만 원, 10만 원을 줄이는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지, 해약을 해버리면 안 된다는 소리죠. 연금 받을 때까지 해약하면 안 돼요. 그때까지요? 연금 받을 때도 계속. 연금 받을 때 해약하면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연금식으로 계속 받아야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내가 연금 받을 때. 그러니까 이건 연금 목적으로만 가입해야 돼요. 중간에 내가 연금 목적 이외에 내가 일시적인 사업자금이나 주택자금이나 자녀 교육자금 이런 걸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정말 내 노후만을 생각해서 하는 건. 그렇죠. 작가님 말대로 소액일식이라도 해라. 무리하다면. 그렇죠. 네, 중간에 뭔가 해지할 것 같다면 소액으로라도. 해약하지 말라. 아예 가입 금액을 줄이는 게 낫지 해약은 하지 마라. 이거죠.
그게 주의할 점이고요. 펀드를 찾는 방법은 세이브로에서 들어가서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펀드 현황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너무 많은 펀드가 나오거든요. 펀드에 잘 아는 사람들은 거의 선택하기 쉽지만 사실 초보이신 분은 되게 힘들어요. 그러면은 좀 더 심플하게 하는 것은 그냥 증권시장에 하면 ETF라는 게 있거든요. 증권사 HTS 보면 ETF 항목이 있어요. 거기는 되게 이렇게 여기처럼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증권사에 예를 들어서 내가 S&P에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S&P 관련된 ETF, 코스피 관련된 인덱스 펀드 가입하고 싶다면 코스피 관련된 ETF를 찾으면 되는 거죠. 그것은 되게 빠르게 할 수 있고 ETF를 이용하면 또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이런 펀드에 가입하는 것보다 수수료가 더 적습니다. 2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정도로요? 그러면 이 관련 ETF를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관련 ETF는 일단 증권사에서 증권사 계좌 트면은 우리 증권사에서 뭐 휴대폰이나 아니면은 PC에서 HTS라는 프로그램을 깔 수 있잖아요. 증권 프로그램. 거기에서 이제 ETF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가능하면은 초급자든 중급자든 증권사의 PB들 아니면 은행사의 PB들을 만나서 한번 상담하는 것을 권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이런 온라인상에 나와 있는 것들로는 사실은 잘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리고 여러 이렇게 뭐 유튜브나 뭐 카페 같은 데서 이렇게 소개되는 것들이 사실은 잘못된 정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금융기관 직원들은 최소한 거짓말은 안 하거든요. 그리고 또 좋은 점은 내가 궁금한 것을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어요. 금융기관 직원도 모를 수 있는데 걔들은 또 금방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가지고. 그런데 그걸 내가 다 찾기는 되게 힘들거든요. 펀드나 주식은 혼자 하지 말고 잘 금융기관 직원을 활용하라. 그 사람들한 말을 과신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그 사람들의 말을 잘 참고해서 내가 잘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전문가한테 뭐 맡겼다고 해서 투자 수익률이 높아질 거다? 그것은 순전히 뭐 그냥 운입니다. 운. 전문가의 능력이라기보다는 사실 운이죠. 시장을 어떻게 전문가가 움직일 수 있어요. 예측 많이 하지만 예측도 다 틀리는 게 대부분인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제가 세팅이라 했잖아요. 세팅을 하고 계속 꾸준히 하면은 일시적인 변동은 있어도 결과적으로는 만족스러운 성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작가님께서는 지금 아까도 얘기해 주셨지만은 은행 그리고 보험, 증권사 모두 다 역임을 하셨고 20년간도 직장 생활을 하셨었는데 직장 생활 하시다가 투자를 실패하셔서 빚도 생긴 적이 있으시고 직장도 잃으셨던 적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때가 언제였나요? 작가님? 40대 중반. 44살, 5살 때 이 정도 됐었어요. 한참 직장 생활할 때 아닌가요? 그때는? 그렇죠. 처음에는 되게 암담했죠. 왜냐하면은 그 시점이 또 애들 진학하는 시점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회사 내에서 위치도 조금 점점 좀 책임이 무거워지는 그런 위치에 있었고 이제 그런 시기에 한 15년 정도 벌었던 돈을 다 날렸죠. 투자를 잘못하셔서요? 다 날렸습니다. 그러니까 현타가 오죠. 뭐 그 정도 되면은. 그리고 어느 정도였냐면은 아침에 딱 눈을 뜨는 순간부터 너무 괴로운 거죠. 가시방석. 가시방석이란 말을 느끼겠더라고. 어디를 앉아도 진짜 따갑더라고요. 아무리 편한 의자, 아무리 편한 침대, 아무리 편한 곳에 있어도 진짜 가시방석인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그러다가 이제 직장도 그만두게 됐고요. 직장도 그만두게 되니까 나이가 한 40대 중반이면 또 취직할 데가 없죠. 거의. 맞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받아주는 데가 없어요. 직급이 또 높은 나이대도 있으시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친구들도 만나서 얘기해보고, 그 다음에 좀 선배님들도 만나서 얘기해봤는데,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실질적인 도움은 안 되더라고요. 위로는 되는데, 내가 같이 얘기해준 거 들어주고, 술 한잔 마시고 그러면서 위로는 되는데, 나한테 실질적인 도움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도서관으로 갔어요. 갈 데가 도서관밖에 없는 거지. 머리 아프고 힘들고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책이라도 읽으면서 조금 그 순간 도망가고 싶었죠.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마음에서 굉장히 집중해서 책을 읽었어요. 책도 아주 대충 읽은 게 아니라 집중해서 고달픈 마음을 책에서 좀 녹여내고 싶었었어요. 이렇게 엄청 집중해서 읽었어요. 아침 9시 도서관 열 때부터 끝날 때까지 2달 정도를 책만 읽으니까 마음이 평온해지더라고요. 제가 이제 자기계발서도 읽고 제가 좋아하는 경제 관련된 책들, 소설책도 읽다 보니까 책을 읽다 보니까 내가 해야 될 것을 찾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예전에 막 좋은 책들을 많이 읽었는데 그 말들을 그냥 대충 지났는데 내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느 한 구절은 나한테 굉장히 좋은 말이 되더라고요. 오히려 내가 그런 말들을 친구나 어느 선배님한테도 들었는데 그때는 대충 들었는데 내가 이 상황이 되고 책을 오롯이 나만의 공간에서 읽다 보니까 너무너무 이렇게 뼈저리게 나한테 다가오고 그리고 힘을 갖게 됐어요. 한 1년을 거의 수입이 없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지금부터라도
수입을 좀 올려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됐고, 그전에는 그런 마음조차도 없었거든요. 아예 삶의 의욕이 떨어지셨을 삶의 의욕이 없을 정도로. 처음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해보니까 책을 쓰는 거더라고요. 제가 한 26권 정도 썼거든요. 직장 다니면서. 그리고 이제 취직도 해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군데 원서를 내기 시작했어요. 네. 여러 군데 원서를 내고 면접 봐서 떨어진 데도 있고 뭐 이렇게 했는데 어느 한 군데에서 또 부르더라고요.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그게 사실은 계속 그렇게 찌르니까 노크를 하니까 어느 한 군데에서는 나의 그 좋은 장점을 좋게 봐주시는 거죠. 거기서 이제 직장 생활을 다시 46세 와. 8월 달에 들어가서 거기서 한 6년 정도 근무를 하고 6년 정도 근무하면서 빚을 갚고 그리고 조그만 집을 한 채 마련할 수 있게 돼서 네. 그리고 이제 내가 그동안에 또 이제 책 쓰고 강의하고 이런 것들이 계기가 돼가지고 강의 요청이나 또 이제 그런 콘텐츠로 수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그 5년 동안 만들었거든요. 그 40대 후반에 그 모든 것들이 만들어진 거네요. 그 전에도 그런 게 잠재돼 있었는데 네. 실질적으로 공격적으로 내가 하질 못했던 거죠. 그냥 직장에 좀 얽매여 그렇죠. 있었는데 이제 그때는 굉장히 절박하게 했죠. 결과적으로는 좋은 결과가 됐고 저는 그래서 이렇게 40대든 50대든 60대든 책을 먼저 읽어라. 내가 좌절했을 때. 부모님 세대는 60, 70에 돌아가셨지만 우리 세대는 이제 100세잖아요. 그러니까 50이라고 해봤자 아직도 반 정도 산 거잖아요.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고 60에 시작해도 늦지 않고 70에 시작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가장 늦은 것은 50이 돼도 안 하고 60이 돼도 안 하고 70이 돼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직장 다닐 때부터 해라. 난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된 계기도 사실은 저는 직장 다니면서 제가 책 쓰고 강의하고 온 것을 계속 꾸준하게 해왔거든요. 네. 그 빈도는 적었지만 직장 다니기 때문에 사실 그걸 적극적으로 할 수는 없었지만 꾸준하게 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결과적으로 자기한테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자기를 나이가 50이든 60이든 일으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